어느 겨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골목입니다. 사람 발자국보다 개의 발자국이 먼저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짧은 다리에 단단한 몸을 가진 시바견 한 마리가 멈춰 섰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코를 바닥에 바짝 붙이고 몇 걸음 옮긴 뒤 다시 멈춥니다. 급하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속도입니다.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건 행동의 크기가 아닙니다. 움직임 사이의 간격이에요. 시바견은 계속 걷지 않습니다. 짧게 이동하고 멈추고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번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견은 고집이 세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독립적인 성격이다 같은 표현들이죠. 하지만 이 장면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있으면 이 행동이 단순한 성격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바견이 멈추는 지점은 대부분 노출이 적은 곳입니다. 담벼락 가까이, 차 밑, 그림자가 걸리는 지점, 그리고 다시 움직일 때도 가장 넓은 길보다는 시야가 분절되는 방향을 택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바견의 조상들이 오랜 시간 살아왔던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행동입니다. 시바견은 일본의 산악 지형과 숲, 사람의 마을과 자연 경계가 뒤섞인 공간에서 살아남아온 개입니다. 탁 트인 평야보다 시야가 자주 끊기고 소리와 냄새가 복잡한 공간이 기본 환경이었죠. 이런 환경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능력보다 언제 멈추고 언제 움직일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 움직이면 들키고 너무 오래 멈추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시바견의 이동은 항상 간헐적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큰 동작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근육을 씁니다. 짧고 단단한 체형은 지구력을 극단적으로 키우기보다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형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바견은 사람이 기대하는 훈련 반응과 자주 어긋납니다. 지시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지시가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위험이 없는지, 움직일 이유가 충분한지, 환경이 허락하는지. 이 판단 과정은 사람 눈에는 고집처럼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환경 적응의 결과입니다. 시바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즉각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황을 스스로 읽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를 산책하더라도 시바견은 매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제는 지나쳤던 냄새를 오늘은 오래 맡고, 어제 멈췄던 곳을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환경은 늘 같아 보여도 조건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찰해보면 시바견의 행동은 즉흥적이 아니라 매 순간 업데이트되는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택들은 감정이 아니라 위험 관리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살아남아온 방식의 축적입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지금도 이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라는 환경으로 옮겨왔을 뿐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은 여전히 환경과 조건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바견을 이해한다는 건 말을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왜 이 개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남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뒤에는 같은 시바견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사람이 오가는 시간이 되자 움직임의 간격이 더 짧아집니다. 멈추는 횟수는 줄고 대신 방향 전환이 늘어납니다. 직선으로 걷지 않고 미세하게 각도를 틀며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밀도, 움직이는 대상의 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늘어난 시간대입니다. 시바견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거리를 조정합니다. 대상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건 공격을 위한 거리도 아니고 도망치기 위한 거리도 아닙니다.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 감각은 시바견이 살아남아온 방식과 직접 연결됩니다. 시바견의 조상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사냥하지 않았고 압도적인 체구를 가진 포식자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또는 소수로 움직이며 기회를 엿보고 불리하면 바로 빠지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전략에서는 항상 한 박자 늦은 판단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시바견은 사전에 움직임을 줄이고 상황을 먼저 읽는 쪽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행동이 필요한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은지,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 때 시바견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한 발 물러서거나 잠시 시선을 피합니다. 이건 무시가 아니라 조건 확인에 가깝습니다. 소리의 크기, 상대의 자세, 움직임의 속도, 이 모든 정보가 정리된 뒤에야 시바견은 행동을 선택합니다. 다가갈지, 가만히 있을지, 방향을 바꿀지, 이 과정은 훈련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학습된 버릇이 아니라 생존에 유리했던 판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시보다 환경이 우선이 되는 구조죠. 집 안에서도 이 특성은 이어집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창밖의 변화, 가구 배치의 작은 차이에도 시바견은 반응합니다. 항상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조건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바견은 사람이 기대하는 일관성보다는 환경에 따른 조정을 보여줍니다. 어제 가능했던 행동이 오늘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어제 관심 없던 자극이 오늘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문제 행동으로 보면 시바견은 까다로운 개가 됩니다. 하지만 관찰의 기준을 바꾸면 이건 불안정함이 아니라 높은 민감도와 조정 능력입니다. 시바견의 행동은 항상 환경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공간은 안전한가? 에너지를 써도 되는가? 움직임이 노출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뀔 때마다 행동도 바뀝니다. 그래서 시바견은 사람 기준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환경 기준으로는 매우 일관된 행동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바견의 독립성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는 능력, 즉 환경을 읽고 선택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이 능력은 지금의 생활에서는 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연 속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시바견의 행동에는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선택들이 모여 행동의 성격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먹이를 앞에 두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냄새를 맡고 바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시바견은 한번 멈춥니다. 그리고 주변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람의 위치, 다른 동물의 움직임, 소리의 방향, 먹이 자체보다 그 먹이를 둘러싼 조건을 먼저 읽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행동은 먹이에 대한 욕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바견은 에너지를 쓰는 순서를 관리합니다. 지금 바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상황을 보는 게 나은지. 자연 환경에서는 먹이는 곧 노출을 의미했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순간 자신도 다른 존재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바견의 조상들은 항상 먹이와 위험을 같은 묶음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 판단 방식은 번식 과정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시바견은 인위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강화해 온 품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개입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던 특성이 크게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박연은 특정 목적에 맞춰진 기능견과는 다릅니다. 지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개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능력이 남아있는 개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행동의 리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시박연은 매번 같은 속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같다고 느껴질 때만 비슷한 행동이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다시 판단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고집이라고 부르는 건 인간 중심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건 적응 전략의 일관성입니다. 조건이 달라졌는데 행동이 그대로라면 그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시박연은 행동을 자동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생활에서는 때때로 예측 불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가 잦은 공간에서는 이 특성이 큰 장점이 됩니다.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거나 익숙한 물건의 위치가 바뀌면 시박연은 먼저 관찰합니다. 바로 적응하기보다 며칠에 걸쳐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은 불안 때문만은 아닙니다. 환경을 다시 지도처럼 그리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서 소리가 울리는지, 어떤 동선이 효율적인지 이렇게 환경을 재구성한 뒤에야 시박연은 편안해집니다. 이게 끝나면 행동은 다시 안정됩니다. 사람이 보기엔 느린 적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시박연은 한 번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는 대신 한 번 안전하다고 판단한 대상은 지속적으로 기억합니다. 이 기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입니다. 위험하지 않았던 상황,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행동의 기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시박연을 이해하려면 행동 하나만 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환경과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제야 이 개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박연의 행동은 더 복잡한 환경을 상대하게 됩니다. 자연에서는 비교적 단순했던 조건들이 사람의 생활 공간 안에서는 겹겹이 쌓입니다. 산책길에서 멈추는 시박연을 보면 이 변화가 잘 드러납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사람의 수, 소리의 방향,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던 곳을 오늘은 오래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환경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생활 리듬은 일정해 보이지만 시박연의 기준에서는 매일 조건이 바뀌는 공간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소음, 계절에 따라 바뀌는 냄새, 사람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변수들까지 모두 판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박연은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익숙해지는 속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이 안정됐다고 느껴질 때 행동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이 안정의 기준은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위험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집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다가오면 시박연은 몸을 낮추거나 시선을 잠시 피합니다. 이건 두려움보다는 정보를 정리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의 의도, 움직임, 거리감을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면 시박연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다가오거나 옆에 머무르거나 관심을 끊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반응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조건이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박연에게 일관성을 요구할수록 오히려 마찰이 생깁니다. 시박연은 행동을 반복하기보다 상황을 반복해서 해석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과거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효율적이었던 방식입니다. 시바견의 조상들은 늘 경계와 내부를 오갔습니다. 숲과 마을의 경계, 자연과 인간 활동이 겹치는 공간, 완전히 안전한 곳도 완전히 위험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발 물러난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계 환경은 시바견의 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과도하게 공격적이지도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지도 않는 태도, 독립적이지만 고립되지 않는 행동. 이 균형은 오랜 시간 환경이 요구한 결과입니다. 번식 과정에서도 이 특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바견은 극단적인 외형이나 성향을 강조하기보다 기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바견에게서도 환경을 읽는 행동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구조는 유지됩니다. 시바견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 사람이 포함된 환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에게 강하게 붙기보다는 상황 전체를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애착의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조건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시바견은 오래 머뭅니다. 그 판단이 늦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바견의 행동은 사람의 기대와 어긋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설계된 결과입니다. 이 기준은 명령이나 감정이 아니라 환경과 생존의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바견을 이해하는 일은 통제하는 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이 개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차분히 관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시바견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정직한 반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시바견의 행동은 점점 예측 가능한 패턴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환경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산책 코스에서도 시바견은 늘 비슷한 지점에서 속도를 늦춥니다. 소리가 울리는 골목, 바람이 모이는 모퉁이, 시야가 갑자기 열리거나 닫히는 지점. 이 장소들은 위험과 정보가 동시에 몰리는 곳입니다. 시바견은 이런 지점에서 항상 한 박자 멈춥니다. 눈에 띄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짧은 정지는 환경을 다시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이 확인이 끝나면 행동은 다시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 방식은 에너지를 아끼는데도 유리합니다. 불필요한 긴장이나 과도한 반응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시바견은 장시간 활동에서도 급격한 소진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 구조는 더 복잡해졌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바견은 사람의 기대보다 환경의 신호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바견의 행동은 늘 엇갈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관찰의 기준을 바꾸면 행동의 흐름은 분명해집니다. 시바견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며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살아남아온 전략입니다. 이 전략 덕분에 시바견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존해 왔습니다. 지나치게 의존하지도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시바견은 환경을 읽고 자신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시바견을 키운다는 건 행동을 교정하는 일이기보다 이 판단 구조를 존중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이 개가 무엇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면 시바견의 행동은 고집도 변덕도 아닙니다.
환경에 맞춰 살아남아 온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시박연은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개가 아니라 환경을 중심으로 선택하도록 남은 개입니다. 그 선택의 흔적이 지금 우리가 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시박연은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 기준이 분명한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존중할수록 사람과 시박연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안정된 형태를 찾게 됩니다. 시박연을 관찰한다는 건 이 개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를 보는 일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지를 차분히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개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온 존재로 다시 보게 됩니다.